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착착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8.2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상한 기미가 있다는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일격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한방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한방에 코로나19가 재호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8.25 광복절 행사 전후 이야기입니다. 8.25 광복절 행사를 주최했던 단체들에 대한 비판 여론몰이는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8월 15일 날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광훈 목사를 재수감하라는 그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8월 16일 날 서울시는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 대행 주제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와 관계자들을 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치를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국민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치사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진율 같은 그런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보 왜곡과 정보 조작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 문정부가 해온 것을 보면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번 8.25 집회에 대해서는 언론들을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용인한 겁니다. 갑자기 언론 자유도가 높아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정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특정 교회와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니까 관역과 타격에 대한 목표를 선정한 다음에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시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도 일요일인 8월 16일 날 전광훈 담임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명의의 긴급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 내에는 뭔가 지금 전염병이 확 퍼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오후 3시 무렵에 송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주중이나 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요일 날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집회가 실시되기 이미 이전부터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기회로 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기획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나 복지부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그런 발상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수를 공무원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동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뭔가 기획해서 움직이고 있다. 모처에서 뭔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8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이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찰, 전임 총리가 다 나섰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역을 선정한 다음에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때리는 그런 공격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번은 시일을 두지 않고 거의 같은 날에 이낙영 서울시 보건복지부 경찰들이 다 경쟁적으로 나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치 총공격을 명령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8월 15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엄청나게 강한 이야기죠. 정부는 강제수당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미뤄보면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보수단체들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이런 계리를 다지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핵심부가 진군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미 총공격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신문이나 아니면은 또 일요일 날 저녁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8.25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크게 번지게 되었다. 보수단체 다 책임지라. 이렇게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크게 장식해가지고 이제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이 사람들의 주특기가 정보 조작과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재 정권, 파시즘 정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해가지고 대개 국민들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방식이 그 동서양을 불문하고 대개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방역당국이 독점하고 있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방역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해가지고 또다시 선전선동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하려고 하는 그런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단체들을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더 이상 후환이 없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정치 방역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코로나19는 독감보다도 훨씬 더 치사율이 낮습니다. 치사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05명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독재로 가는, 또 독재를 공고히 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내일을 거치면서 그런 얼마나 정보 왜곡과 조작이 실천에 옮겨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또 한 번 이 땅에 코로나19를 이용한 선전선동의 광풍이 불어닥치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그냥 조용히 끝나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정부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다른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 총리, 대통령까지 나선 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번에 뭔가를 크게 한바탕 굿을 벌릴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16일이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 출근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관역을 설정해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일련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내일 모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문인 진실을 알리는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